안녕하세요. 이상한 놈 ODD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바꾸어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100% 믿으시나요? 아멘. 저도 100% 믿고 창세기를 마르고 닳도록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창조냐 진화냐 말이 참 많습니다. 현대 과학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대로 해석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은 땅과 물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물은 분명히 땅과 물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날짜 개념이 없습니다. 땅과 물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날짜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1장 3절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이제 둘째 날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재미있습니다.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참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것은 나중에 뒷부분에서 도표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은 풀 만드시고 채소,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큰 광명, 작은 광명,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의 큰 광명은 태양을 의미하고 있고요. 작은 광명은 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 물속 생물을 만드시고 바다 짐승을 만드시고 조류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땅의 생물, 땅의 가축, 짐승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현대 과학은 빅뱅 이론을 믿고 있습니다. 태초에 무의 상태에서 원인 모를 대폭발이 일어나서 무수히 많은 먼지와 가스가 팽창하면서 확산되어 가지고 먼지가 생기고 먼지와 먼지가 부딪혀서 바위가 되고 바위끼리 부딪혀서 더 큰 바위가 되고 더 큰 바위가 부딪혀서 행성이 되고 행성이 모여서 태양계가 되고 태양계가 모여서 은하계가 되고 등등 이렇게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먼지끼리 부딪혀서 바위가 되고 바위끼리 부딪혀서 행성이 될 수 있나요? 그것도 아주 예쁜 공처럼 거의 완벽한 원형을 유지하면서 말이죠. 바위끼리 부딪히면 상식적으로 깨어져서 먼지가 되어야 상식이 아닌가요? 그런데 과학은 바위가 부딪혀서 더 큰 바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모른다고 합니다. 모르는 것을 학계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태양이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우주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불은 산소가 있어야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소가 없어요. 우주에는. 진공 상태에서 어떻게 저 태양이 저렇게 불타고 있을까요? 과학에서는 수소, 융합, 이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회계망측한 이론들을 늘어놓으면서 불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쟁점은 성경과 과학의 차이점입니다. 성경에서는 태양은 궁창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늘에 있다고 태양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먼 우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큰 광명입니다. 큰 광명이 하나님께서 큰 광명을 어디에 두셨느냐? 낫을 주관하게 하면서 궁창에 두어서 땅에 비치게 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각 행성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각 행성마다 자전 속도, 공전 속도를 갖다가 계산해 가지고 올려 놓았습니다. 이제 다 제껴 놓고 지구 하나만 볼게요.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합니다. 또 자전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게 되죠. 자전 속도는 1초에 465m입니다. 이걸 시속으로 따지게 되면은 1시간에 지구가 스스로 1600km 속도로 돌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1600km 속도로 돈다라는 것은 총알 속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 지구가 스스로 1600km, 즉 총알의 속도만큼 스스로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거죠. 과학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 속도보다 더 무서운 게 공전 속도예요. 1초에 30km 속도로 날아서 태양을 중심을 놓고 공전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1초에 30km, 30m도 아니고요. 30km를 1초에 날아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지구가 어딨나요? 비너스. 지구가 안 보이네. 아무튼 지구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정신없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행성들도 각자의 속도는 틀리지만 대충 비슷한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고 태양계는 또 은하계를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은하계를 또 돌고 있다고 과학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서는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이 바로 태양을 중심으로 각 행성들이 돌고 있고 이 태양계가 은하계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으면서 이탈되지 않는 이유는 태양의 중력 때문에 중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가지고 일정한 속도를 그리면서 뱅글뱅글 이렇게 돌고 있다고 과학에서 말하고 있어요. 전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이론을 믿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물리학적 개념에서 보더라도 물리학에 어긋나는 영상인데 그걸 갖다가 과학에서 말을 하고 과학에서 학계에서 말을 하니까 이것을 선생님들이 요가 없이 받아들이고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카메라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연사 촬영으로 별의 움직임을 갖다가 합성을 해 가지고서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 되는 거죠. 이 가운데가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북극성을 기준으로 놓고 다른 별들이 돌고 있는 영상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지금 GPS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위치를 갖다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옛날에 GPS가 없을 때 망망대해에서 바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가는 방향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본 것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을 보고 북극성 주위에 있는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현재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목적지로 갔던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북극성을 보면서 길을 찾아 나섰죠. 그러면은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구는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듯이 미친 듯이 태양을 돌면서 또 은하계를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북극성은 왜 위치가 수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지구가 도는지 아니면은 하늘이 도는지 알 수 있는 사진이 되고 이것이 증거가 됩니다.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뭐 남십자성 얘기도 나오고 또 적도 부분에서 하늘 관찰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들 사진들을 다 보면서 논리 정연하게 다 해설할 수가 있지만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는 일단 이 사진은 여기서 마무리해서 이 사진 한 장만 보더라도 하늘이 도는 것이지 결코 지구가 돌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은 명확하게 땅이 도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이 돌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만약에 하늘이 돌고 있다면은 왜 땅이 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누가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 교황청입니다. 1700년대부터 로마 교황청 소속의 예수회에서 조직적으로 왜곡을 시켜서 지구가 돌고 있고 끝도 없는 우주가 그때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나사는 1950년대부터 바턴을 이어받아서 물론 예수회의 지령을 받고 조직된 조직이고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모든 우주에 관한 정보들 나오는 출처는 딱 한 군데입니다. 오직 나사에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사에서 발표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내용을 뭐 여러분 알고 있는 대형 언론들 뭐 ABC나 뭐 또 뭐 BBS 영국의 이런 언론들에서 나사에서 준 정보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발표를 하고 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우리나라나 이제 주변 국가들이 다시 받아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공영 방송들이 방송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나사에서 발표한 내용은 일반인들이 여과 없이 믿어버립니다. 무조건 이것은 진실이다. 왜? 일반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사에서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하면은 언론이 그걸 여과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죠. 그대로 지구가 네모나다고 발표를 하고 그 발표한 뉴스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저희 같은 약소 국가들이 또 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일반인들은 아, 지구가 네모나게 생겼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의 로고가 지금 보이시죠? 이 로고가 이 거꾸로 읽으면은 히브리어로 거짓말이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찾아보진 못하지만은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여쭈어 봤더니 목사님이 사진을 찾아보고 뭐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빨간 띠가 보이시죠?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놀라지 마세요. 뱀의 혓바닥입니다. 왜 나사에서 이런 로고를 만들어서 놔뒀을까요? 거짓말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 뱀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뱀이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뱀이 저희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뱀은 사탄을 상징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예수회 위에 로마 교황청이 있고 그럼 로마 교황청 위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속이고 거짓말하느냐? 사탄이 흉악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교황청 같은 그런 자신의 충복 단체를 만들고 그들을 영적으로 혼미케 만들어서 꼭두각시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지금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요것은 지구의 단면도고요. 요것은 지구를 위에서 본 그림이고요. 요것은 지구를 측면에서 이렇게 본 그림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궁창이 둠이 있어가지고 인간은 이 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단면들을 보면은 이게 하늘 위에 투명한 거대한 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둠에 별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회전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놓고 이 별들이 이렇게 이게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별들이 규칙적으로 말이죠. 물론 태양과 달도 하늘 위에 있습니다. 이 궁창인데 이 궁창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궁창 안에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태양이 이런 식으로 돌고 있고, 그리고 달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같이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 거죠. 이 도는 것에 입각해 가지고 그 사계절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지고요. 또 그 외에도 뭐 비행기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 지도에 입각하면은 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도를 놓고 보면은 비행 경로들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아무튼 자, 여기 보시면은 성경에서 궁창 하늘, 궁창 위의 물, 자, 이것이 궁창 위의 물입니다. 여기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 물, 여러분 이제 바닷물 생각하시는데 바닷물도 있지만은 바닷물이 또는 이제 이 육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육지에서 사람이 이제 물을 오염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을 통해서 물이 거름막을 통해서 내려가면서 정화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더 바닥으로 내려가서 이 바닥에서는 이 궁창 위의 물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궁창 밖에 있는 물들은 다 깨끗한 물들입니다. 땅이 필터 역할을 해가지고 다 걸러주니까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평평한 지구에서는 자, 위에서 본 그림에서 정중앙이 북극입니다. 그리고 남극은 이 원형 테두리 전체가 남극이 되는 거죠. 남극은 굉장히 높은 얼음 빙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관한 증거 영상은 또 제가 뭐 다음 회차에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또 뭐 답답하신 분들은 뭐 유튜브에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구 단면도죠. 이게 단면도가 지금 이렇게 남극, 정중앙의 북극, 그 위에가 북극성, 별들이 회전을 하고 태양과 달은 그리 멀지 않은 우리 하늘 위에서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 만약 낮이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태양을 보시면 됩니다. 태양을 물론 이제 바로 보게 되면 눈이 부셔가지고 이제 눈에 이제 치명적인 이제 피해가 오게 되지만은, 눈을 뭐 한 90% 정도 지그시 감은 다음에 태양을 얼핏 한번 봐보세요. 아니면은 뭐 셀로판지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태양을 봐보시면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양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그 태양의 테두리가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인간의 시력이 얼마나 좋길래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양의 테두리를 갖다가 명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보이는 이유는 태양이 1억 5천만 킬로미터 밖에 있지 않고 하늘 바로 위에,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그것에 관한 증거 영상들도 많이 있고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밤이라고 하면은 지금 창밖에 있는 달을 한번 봐보세요. 달이 23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그 먼 곳에 있는 달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정말 가깝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 달을 관찰해 보시면은 달이 의외로 가까이 있구나라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비가 이제 구름에서 이제 바닷물이 태양열 때문에 증발이 되고 그것이 구름에 형성되어서 구름이 비구름이 오면은 이제 비가 내리잖아요. 다들 이제 그렇게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옛날부터 의문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 이제 지금 이 장마철이라서 비가 뭐 하늘 창문 열고서는 엄청나게 내리는데 그 많은 비들이 이 구름에서 구름이 물을 머금고 있고 또는 이 대기가 물을 머금고 있다가 비구름이 갈 때 그 막 무수히 많은 비들이 떨어지는 걸까요? 그 많은 물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라고 제가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평평한 지구를 알게 되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이 둠, 하늘 위의 물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아, 비가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에 관한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비구름과 일반 구름이 있어요. 일반 구름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제 맑은 날 보시는 구름이고요. 비구름은 여러분들 이제 비 오는 날 보이는 구름이죠. 검은색에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비들이 어떻게 그 구름 속에 그 많은 물들이 있으면서 땅으로 내릴까요? 그것이 아니고요. 비구름은 이 일반 구름과 틀린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전기를 일으킵니다. 정전기를 일으켜서 이 둠에 자극을 줘요. 비구름이 정전기를 일으켜서 이 둠에 자극을 주고 그러면 이 둠이 반응을 해서 땀구멍 열리듯이 이 둠이 열려서 여기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맑은 물이 이 위에 있는 아주 맑은 물이 떨어지는 거죠. 물론 요즘 뭐 대기가 이제 하도 오염이 되고 뭐 컴트레일 뿌리고 오염돼 가지고 이 위에 오염된 물질들이 있다 보니까 이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처음에는 이 오염된 물질들을 갖다가 같이 섞여서 내리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안 되죠. 그러나 장맛비 이제 만약에 1시간 정도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비를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 물은 아주 깨끗한 순수한 물들이 이 둠을 통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를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 듣고 여러분들 참 황당하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무지할 수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나 그러실 수 있는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2년 전에 어떤 미친 사람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합니다. 둥근 지구를 평평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회계망측한 일이 어디 있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의 주장이 거짓말인 것을 찾기 위해서 제가 그때부터 찾기 시작해가지고 조사하면 할수록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구가 평평하고 성경적으로 지구가 평평하고 지금 이 그림처럼 생겼다라는 것을 갖다가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증거들이 있다 보니 그 증거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학교에서 배운 과학, 우주과학, 뭐 지구과학 모든 것들이 허황된 소설이라는 걸 갖다가 알게 되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드리면은 지구는 평평합니다. 평평하고 인간은 이 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밖은 우주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우주는 가상입니다. 우주는 없어요. 그러면은 뭐 아폴로 11호 달 착륙했고 그 많은 인공위성들이 지구를 뺑 둘러서 뭐 지금 뭐 GPS라든지 위성통신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리고 뭐 인공위성 발사해가지고 그런 영상들도 차고 넘치고 하다못해 북한에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ICBM 말하는 거죠. 땅에서 북한 기술로 땅에서 미사일을 쏴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우주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우주에서 다시 재진입을 해서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 이런 로켓가 있는 세상인데 무슨 인간이 이 하늘 위 우주로 못 나가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인공위성 직접 눈으로 보셨거나 아니면은 그래픽 말고 정말 정확한 사진 한 장이라도 보신 분 있을까요? 여러분들 TV에서는 봤겠죠.
그리고 뭐 구글 뭐 사진에서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것도 전부 다 그래픽 조작입니다. 달나라 간 영상도 마찬가지로 분석해 보면은 사막에서 촬영한 소설이에요, 소설. 영화의 한 편을 찍어서 방송했고 여러분들은 그 영상을 보고 우주로 나간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그 지구가 1600km로 돌면서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초속 30km 속도로 돌면서 또 스스로 1600km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화성까지 그 탐사선을 보낼 수가 있을까요? 또 태양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은하계를 날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구 밖으로 우주선이 나왔다. 나오는 순간에 그 우주선은 우주 미아가 되어버립니다. 왜? 이런 빠른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과학이 말하는 대로라면은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로켓가 아폴로 11호가 1969년도에 달나라 이제 닐 암스트롱이 이제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그 우주선이 어떤 연료를 써가지고 달나라까지 갔다 올 수 있었을까요? 우주에는 진공 상태고 산소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로켓가 불이 붙으려면은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주에는 산소가 없어요. 어떤 연료로 달나라까지 갔다가 올 수 있을까요? 우주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그 우리 그 지상에서 이제 하늘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20km 이상 올라가면은 고고도가 되고요.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엔진이 점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들도 그리고 정찰기들도 뭐 20 몇 킬로, 30km까지 가는 정찰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산소가 없기 때문에 연료가 점화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액체 산소를 써서 올라갔다 뭐 이런 뭐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산소가 있어야 불이 붙고 액체 산소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그냥 불이 붙는다고 로켓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불을 붙여서 추진력을 만드는데 이때 기류를 만들어서 그 공기가 뒤에 있는 공기를 때려줌으로써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배도 마찬가지죠. 프로펠러가 물을 뒤로 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배는. 만약에 뒤로 밀어버릴 물이 없다면은 프로펠러가 아무리 돌아도 배가 나가지 않듯이 위에 밀어줄 산소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수소 뭐 액체 산소를 써가지고 로켓을 점화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까 보여드린 이 둠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이라면은 그러면은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연료가 무엇인지 그거 하나만 알아서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바로 이 영상 싹 다 내리고 그리고 사과 영상을 올리겠습니다.